있고요. 요것도 궁금한데 조금 넘어가서 북러 회담 외신 반응 어때요? 네, 외신 반응 굉장히 그 평양의 방문 전과 후가 많이 다릅니다. 방문 전에는 둘의 관계가 그렇게까지 미찰될까? 이게 좀 회의적인 반응들이 있었다면, 이제 이코노미스트 같은 거는 이제 이코노미스트라는 그 매체 같은 경우는 평양 방문 전에 어떤 기사를 냈냐면 이런 그 둘만의 브로맨스가 장기적이기보다는 잠깐 약간 이벤트성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이 거의 적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dangerous bromance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브로맨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둘 사이에 이제 아주 전략적인 발표가 동맹 발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엔 좀 쇼킹하다는 반응이 있었어요. 내용이 생각보다 되게 충실했어요. 네, 그 맞습니다. 둘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 한국과 미국을 놀라게 할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둘만의 그 북러 둘만의 교류뿐 아니라 비핵화나 그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또 다른 건 디플로매트라고 해서 그 외교 전문지인데요. 여기서는 굉장히 좀 새로운 시각을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주요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기 위한 도전이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새 조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한테 러시아는요 더 이상 뭐 식량과 에너지를 주는 그런 기회주의적 파트너십이 아니라 이 국제 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도박이었다. 이렇게 아주 세게 밀고 나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렇게 러시아와 아주 손을 잡고 동등한 위치에서 이제는 그냥 식량 지원해주고 에너지 지원해주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로 인식되기 원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NPR 요즘 핫한 요 매체에서는 미국과 그 동맹국,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죠. 지금 이런 둘만의 파트너십이 강화되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배척받고 그다음에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북러 조약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 보도가 외교부 입장이나 이게 사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어떤 실패로 하나 또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한국 언론에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언론진흥재단이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제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외교적으로 중요했던 이벤트로 보고 있고 외교 전문가들은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이제 이 비핵화나 이런 것들 다시 또 시작이 돼야 그러니까요. 되는 건데 이런 것들 좀 중점적으로 외교 전문 기자분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거에 없었던 게 좀 아쉬웠습니다. 너무 선언적으로 세게 나가니까 허세를 부리려고 양쪽이 실제적으로 뭔가 힘이 되어서 뭔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갖다가 승리로 갑자기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지금 없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일단 소리에도 크게 질러보자. 되게 무서우면 또 이렇게 밤에 큰 소리로 겁에 질려서. 노래 불러가지고 근데 밤길을 저는 가듯이. 신혜리 기자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회담이나 혹은 이 정치적 이벤트에 대해서 이미 규정하거나 딱 제단을 해놓고 그 틀 바깥으로 이게 훨씬 더 확장돼 보이니까 우리 언론에서 오오오 하면서 당황하고 놀친 부분이 그렇죠. 있죠. 굳이 이거 얘기 안 하는 게 낫겠는데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건 아닐까. 전략상으로 보면은 러시아는 이제 전쟁을 끝내야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전쟁 끝난 후에 자극표는 아무도 없는데 정상적인 어떤 경제 활동이나 외교 활동을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주변에 있는 가까운 나라들부터 노동력이 필요하면 북한에서 데려간다든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북한에 이제 슬그머니 손을 내밀면서 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또 너무 성급하게 이젠 중국을 떠나서 러시아하고 북한이 붙는다. 북한이 중국을 떠나고 이제 러시아 쪽으로 갔다. 그럴 리는 없는 거죠. 중국을 떠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너무 성급하게 또 앞서갈 수도 없는 것이어서 좀 자세한 분석들이 다양한 쪽에서 여러 가지로 좀 제시를 해주면 언론에서 이해하기가 좋겠는데 너무 좀 단편적인 것 같아요. 한중일 회담 얼마 전에 열렸을 때 비핵화 요거에 서명에 들어가게 하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사실상은 그렇게 합의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이번에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가 손잡으면서 러시아가 그동안 그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인 스탠스를 좀 이렇게 해줬는데 그렇죠. 지금은 노력했던 게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되는데 요거 저 마지막으로 국내 소개되지 않았지만 알아두면 좋을 외신 리포트 하나 네. 정도만. 예. 미국의 연구기관이 낸 비영리 연구기관이 낸 레포트인데요.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석유가스 논란에 예. 대해서 미국 연구기관이 리포트를 냈는데 이거 어떤 데도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스포터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최근 논란이 겁니까? 되고 있는 동해 탐사 시추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천연가스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서 동해의 대규모 석유 및 가스 개발은 한국의 탈탄소화 노력 가속화로 인해 좌초자산이 될 수 있다. 자초할 수 있다. 네, 이런 자초할 얘기인 수 거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자초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 에너지 전문 기관은 지금 우리나라의 이 석유 140억 배럴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런 지금 노력들이 사실상 이게 시간이 지나면 과연 이게 성공적으로 갈 수 있을지 정말 이 석유 에너지가 미래에도 정말 사용이 될 수 있을지 이런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지적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네. 뭐 소개가 안 되니까. 네, 기사화가 안 되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가려진 뉴스, 숨겨진 뉴스, 또 외국에서 보는 다른 나라에서 보는 우리나라 뉴스들 저도 재밌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 like